안녕하세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1강 마케팅은 어디서 시작했을까? 마케팅의 유래와 정의를 알아보는 과정을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마케팅은 어떻게 시작한 학문이고 이것들이 왜 사람들한테 중요하게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 얼만큼 더 기업에서 마케팅이 핵심 부서가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케팅의 시작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마케팅은 16세기에 시작되었다는 말이 있지만 제 생각에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진 시점, 마케팅이 현대 마케팅의 모양을 갖게 된 시점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량 생산된 제품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전쟁 때 대량 생산 시스템이 완비가 되었죠. 옷이나 총알,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것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가 되었는데 전쟁 이후에 이런 공장들이 공산품 공장들로 많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 생겨난 공산품 공장들이 이런 시스템을 배워서 무지막지하게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구두 제조업자가 구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 달이 걸렸다면 분업화와 컨베이어 벨트 같은 시스템으로 하루에 수십 수백 개를 만들어내고 시장은 이거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대량 생산 체제가 산업의 전체적인 기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좋던 시장에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공장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게 됩니다. 나만의 블루오션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일하던 늘 경쟁자는 이런 식으로 돈이 된다고 하는 시장에는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생산자들에게 수요 예측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이비붐과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폭발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마구 생산을 해내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공장들의 생산량이 폭주하던 어느 시점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때부터가 현대 마케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 순간부터 마케팅은 기업의 중심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공급과 과잉 때문에 재고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 재고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회사가 망하겠죠. 그런데 모든 회사들이 똑같은 비율로 재고가 남지는 않습니다. 경쟁력에 따라서 재고의 비율도 완전 다르죠. 재고를 하나도 처리 못해서 망하는 회사, 재고가 없이 계속적으로 생산해도 계속 팔려나가는 회사, 이런 회사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기업들은 많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자보다 더 많이, 더 잘 팔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무조건 생산만 하는 시대에서 경쟁자와 고객들과 그리고 회사의 상황에 따른 생존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생존 방법, 우리가 경쟁자를 이기고 고객한테 더 사랑받게 만드는 방법, 이걸 연구하는 과정이 저는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생존 방법을 연구를 하는데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광고라고 생각을 해요. 광고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상품의 장점을 알리고 구매를 유도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부터도 광고의 개념은 있었어요. 서부 역마차 시대에도 뉴스를 보고 그거를 주문하면 배달을 해주는 그런 지금의 쇼핑몰 같은 개념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제부터 광고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TV, 영화, 신문, 라디오로 대표되는 4대 매체들의 발전은 광고를 통해서 기업이 고객과 소통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지금이야 채널이 수십 개지만 90년대 이전에는 채널은 3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9시 뉴스 타임에 광고를 하나 내보내면 대한민국 사람 최소 30%에게는 한 번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즉 1200만 명에게 한 번의 광고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매스미디어를 통한 마케팅이 정말 강력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온라인 시대 이전의 마케팅의 모습이었어요.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변화는 솔직히 광고의 발전 외에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산한다, 광고한다, 판매된다, 이러한 공식은 여전히 기업 중심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변화의 흐름이 오기 시작을 하죠. 바로 온라인의 시대가 열리면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 소비자가 시장의 권력을 갖게 되었어요. 정보와 발언권이 일방적으로 4대 매체와 기업에게 있었던 시절에서 정보의 균형과 발언권이 오히려 소비자와 커뮤니티로 넘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소비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예요. 기업에서 소비자와 소통하는 최선봉에 선 마케팅 부서의 조율에 따라서 기업의 전체 전략이 바뀌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케팅은 기업 전략이라고 봐도 무방한 시대가 되었어요. 어떠세요? 마케팅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나요? 마케팅의 유래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제는 마케팅의 속성을 좀 더 재미있게 이야기에 담아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케팅은 마켓 플러스 ing입니다. 시장에서 발생되는 일 혹은 시장을 활성화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고객과 소비자가 만나서 제품을 거래하고 합당한 가치를 지불하는 과정이겠죠. 누군가 마케팅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 정도 대답하시면 한 80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100점짜리 답변이 나올 수 있는지 계속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시대가 복잡해지고 경쟁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마케팅의 개념도 한 개의 개념으로 딱 적용하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각 회사마다 사업자마다 다른 마케팅 정의를 세울 수 있어요. 뭐 그 정의를 잘못 세운다고 해서 뭐 누군가 나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회사, 고객, 상품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는 팔면서 이익이 남아야 하고 고객은 그 물건을 사면서 이익을 봐야 해요. 고객이 이익이 남는다는 말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익은 회사만 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특히 사업자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내가 이익이 남는다고 아무거나 갖다 팔면 안 돼요. 정확한 마케팅이 이루어지려면, 마케팅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소비자가 샀을 때도 되게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샀다 라는 판단이 서야 됩니다. 거래는 양측 모두가 이익이 발생할 때 성립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더 개념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족발을 먹어야 한다면 조선시대 같았으면 돼지를 통으로 샀어야 합니다. 돼지 한 마리를 사서 족발을 먹고 나머지는 버리던가 아니면 뭐 저장해놓고 먹던가 했어야 되겠죠. 하지만 족발만 따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돼지 한 마리를 다 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돼지를 납품하는 업체, 해체하는 업자, 부위별로 판매하는 업자들이 생겨나면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가치사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좀 나중에 더 깊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하여간 그 부가가치의 도움으로 우리는 족발을 싸게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거래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도 이익이 생겨나야 돼요.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이 밸류, 이 가치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게 될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속 머릿속에서 내가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될 것인가, 좀 잔인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제 직장인의 입장에선 내가 회사에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야 빠른 승진과 빠른 연봉 인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케팅적 사고 능력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기브 앤 테이크를 좀 냉정하게 구조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당연히 그 돈이 아깝지 않은 더 큰 이익을 얻어야 되는 거고, 그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고 물건을 팔고 이익을 봐야지 양쪽이 다 윈윈을 하는 거겠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사에 입사를 하려면 회사가 나를 뽑아야 되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뽑아야 되는 가치를 정확히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주고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관계가 유지가 잘 돼요. 사업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골을 만들려면 내가 이 사람한테 샀을 때 다른 곳보다 훨씬 좋은 가치를 제공받았다라는 확신이 들어야지 다시 이 사람에게 물건을 사게 됩니다. 이러한 마케팅적 사고 능력의 이제 가장 기본 시작인데요. 이러한 개념을 늘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 강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마케팅 협회도 그래서 뭐라고 정의를 내놓았냐면, 마케팅이란 소비자, 의뢰인, 파트너, 그리고 넓게는 사회 절반에 걸쳐 가치가 있는 제공물을 만들거나 알리거나 전달하거나 교환하도록 하는 활동이나 조직 구성 또는 그러한 과정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가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굉장히 여기까지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마케팅의 정의와 이제 여기에 대한 개념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김미영 씨를 통해서 마케팅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은 단순한 물건 거래 행위와는 좀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뭔지 제가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날 김미영 씨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죠. 그래서 주변에 무엇을 좀 내다 팔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막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박동준 씨 같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아주 원초적인 생각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비영 씨는 내가 이 사람들의 그러한 욕구를 충족을 해주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돼지를 갖다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가 마케팅의 전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누군가 판매를 목적으로 이 제품을 만들어내고 고객이 구매하는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다양한 마케팅의 개념들은 결국 판매자, 제품, 구매자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이 거래 관계를 효율적이고 더 부가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마케팅과 광고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여기까지 보시고 내가 생각하던 마케팅과 다르다,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만큼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마케팅에 대해서 광고라고 생각하시는, 광고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시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판매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구매자한테 이거 좋아요, 이거 사세요 라고 알리는 과정을 광고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판매자가 이 구매자의 수요를 읽지 못해서 이 제품이 나오지 않았다면 광고라는 거가 존재했을까요? 광고라는 거가 존재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업의 활동이 광고 액션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자꾸만 마케팅은 광고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고는 포피 믹스 중에서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구매자, 즉 소비자의 수요를 읽어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걸 적당한 가격과 좋은 유통 경로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기본적인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물건을 팔 게 없는데 광고를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팔수록 고객들이 떠나는, 팔수록 손해를 보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광고를 하면 뭐합니까? 더 빨리 망할 텐데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본적인 판매자와 구매자, 이 제품에 대한 이런 구조를 건전하고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마케팅의 기본이고요. 그리고 나서 광고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광고와 마케팅에 제가 좀 이해를 하셨나요?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상행위와 솔직히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경쟁자와 경쟁력이란 포인트입니다. 경쟁자와 경쟁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 수강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2강에서 뵙겠습니다.